일부 마이너스 평온한 오후.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시는 오후 3시, 김순자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다. 발치에는 크림색 털을 가진 말티푸 보리가 동그랗게 몸을 말고 누워 있었다. 보리의 작은 코에서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보리야, 산책 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 보리의 귀가 쫑긋 섰다. 잠에서 깬 보리는 벌떡 일어나 할머니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작은 발로 바닥을 톡톡 치며 기쁨을 표현하는 보리를 보며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알았어. 할머니가 준비할게.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요즘 들어 무릎이 더 아프고 숨이 자주 찼지만 보리와의 산책만큼은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보리는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다.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보리는 삶의 이유였고 아침에 눈 뜰 수 있게 하는 힘이었다. 할머니는 가디건을 걸치고 보리의 분홍색 목줄을 챙겼다. 보리는 목줄만 봐도 흥분해서 제자리에서 뛰어올랐다. 할머니가 목줄을 채우려 하자 보리는 얌전히 앉아 목을 내밀었다. 영리한 녀석이었다. 자, 이제 갈까? 현관문을 열자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할머니와 보리는 늘 다니던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동네 골목길을 지나 작은 공원으로 향하는 익숙한 코스였다. 보리는 이곳저곳의 냄새를 맡으며 신나게 걸었고 할머니는 보리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따라갔다. 보리야, 천천히. 할머니 늙어서 빨리 못 걸어. 하지만 보리는 신이 나서 자꾸만 앞으로 나아갔다. 할머니는 웃으며 보리를 따라갔다. 동네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눴다. 순자 씨, 오늘도 보리랑 산책이네요. 그럼요. 이 녀석이 있어야 제가 움직이죠. 보리 참 예쁘네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이웃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할머니와 보리는 공원에 도착했다. 단풍잎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빨갛고 노란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할머니는 늘 앉던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보리는 할머니 발치에서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렸다. 보리야, 예쁘지?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보리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보리에게 물을 주었다. 보리는 작은 혀로 물을 할아 마셨다. 할머니도 한 모금 물을 마셨다. 공원에는 할머니와 보리 외에도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다. 평화로운 가을 오후의 풍경이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요즘 들어 금방 숨이 차고 피곤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혼자 병원 가기가 두렵기도 했고 큰 병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보리가 있으니까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보리야, 할머니 건강해야 너 챙기지. 그치? 보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 순수한 눈빛을 보니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다음 주에는 병원 가볼게. 약속할게. 할머니는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리의 부드러운 털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이렇게 작은 생명체가 할머니에게는 세상 전부였다. 잠시 쉬고 난 후 할머니는 다시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조금 더 멀게 돌아가기로 했다. 보리가 더 걷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날씨도 좋았으니까. 보리야, 오늘은 마트 쪽으로 가볼까? 거기 지나서 집에 가자. 보리는 어디든 좋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할머니와 보리는 공원을 나와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이 길로 가면 할머니의 오랜 친구인 박영숙 씨가 운영하는 작은 마트가 있었다. 가끔 들러서 인사도 나누고 간단한 장도 보곤 했다. 두 친구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다. 할머니는 보리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었다. 보리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할머니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영리한 녀석이었다. 2부 마이너스 예고 없는 위기. 마트까지는 공원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였다. 할머니와 보리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왔다. 차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보리의 목줄을 더 짧게 잡았다.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보리야, 차 조심해야 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서서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신호가 바뀌었다. 할머니는 보리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다. 하지만 걷는 동안에도 어지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다. 가슴도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보리야, 잠깐만. 할머니는 길 옆 전봇대를 붙잡고 섰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게 느껴졌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보리는 할머니의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보리는 불안해하며 할머니 주위를 맴돌았다.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할머니를 올려다봤다. 괜찮아. 보리야.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말과 달리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전봇대를 붙잡은 손에 힘이 빠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보리야.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다. 의식이 희미해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보리의 까만 눈동자였다. 쿵. 할머니가 완전히 쓰러졌다. 보리의 목줄을 쥔 할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목줄이 바닥에 떨어졌다. 보리는 자유로워졌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보리는 쓰러진 할머니 옆에서 낑낑거리며 할머니의 얼굴을 핥았다. 할머니, 할머니. 보리는 짖기 시작했다. 멍멍, 멍멍. 작은 몸에서 나오는 소리치곤 컸다. 하지만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다. 이 골목길은 평소에도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게다가 오후 시간이라 더욱 한산했다. 보리는 당황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다. 할머니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군가를 불러와야 한다는 것을. 보리는 할머니 주위를 빙빙 돌며 짖었다. 할머니의 얼굴을 계속 핥았다. 반응이 없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뿐이었다. 보리는 결심했다. 도움을 구하러 가야 했다. 보리는 할머니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뛰기 시작했다. 작은 발로 필사적으로 달렸다. 목줄이 바닥에 끌리며 덜컹거렸지만 보리는 멈추지 않았다. 보리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자주 가는 마트를. 거기에 할머니와 친한 아줌마가 있다는 것을. 보리도 몇 번 그곳에 갔었다. 마트 아줌마는 항상 보리에게 친절했고 간식도 줬었다. 보리는 본능과 기억을 따라 달렸다. 큰 길을 따라 모퉁이를 돌아 마트를 향해. 보리의 작은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할머니를 구해야 했다. 3부- 보리의 필사적인 호소. 영숙마트라는 간판이 보였다. 보리는 더 빠르게 달렸다. 마트 앞에 도착한 보리는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멍멍, 멍멍멍. 마트 안에서는 박영숙 씨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은 한가한 오후였다. 갑자기 들리는 게 짖는 소리에 영숙 씨는 고개를 들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영숙 씨는 마트 밖으로 나왔다. 그곳에서 필사적으로 짖고 있는 작은 개를 발견했다. 크림색 털의 말티푸. 순자 언니의 보리였다. 어머 보리야? 너 여기 왜 왔어? 순자 언니는? 보리는 영숙 씨를 보자 더욱 격렬하게 짖었다. 그리고는 마트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다시 짖고 다시 나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마치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았다. 보리야,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영숙 씨는 이상함을 느꼈다. 보리는 평소에 얌전한 개였다. 이렇게 흥분해서 짖는 모습은 처음 봤다. 게다가 순자 언니 없이 혼자 있는 것도 이상했다. 순자 언니는 항상 보리를 데리고 다녔고 보리를 혼자 두는 법이 없었다. 보리야, 순자 언니 어디 있어? 보리는 영숙 씨를 올려다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짖었다. 그리고 다시 마트 밖으로 뛰어나갔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또 짖었다. 명백히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영숙 씨의 가슴이 철렁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다. 순자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잠깐만. 내가 갈게. 영숙 씨는 급히 마트 안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마트 문에 잠시 자리 비움이라는 팻말을 걸었다. 긴급 상황이었다. 손님보다 친구가 먼저였다.
보리야, 가자. 어디야? 보리는 영숙 씨가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자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영숙 씨도 보리를 따라 뛰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달리기는 힘들었지만 친구를 생각하니 힘이 났다. 보리야, 천천히. 아줌마 늙어서 빨리 못 뛰어. 하지만 보리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앞서가며 영숙 씨를 인도했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영숙 씨가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모퉁이를 돌고 큰 길로 나가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갔다. 영숙 씨는 숨을 헐떡이며 보리를 따라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했다. 순자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제발 큰일이 아니길 바랐다. 순자 언니, 어디야? 영숙 씨가 소리쳤다. 보리는 더욱 빠르게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다. 전봇대 옆에 쓰러져 있는 순자 언니가 보였다. 어머, 순자 언니. 영숙 씨는 소리치며 달려갔다. 보리는 할머니 곁으로 가서 할머니 얼굴을 핥았다. 영숙 씨는 순자 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언니, 언니, 정신 차려. 김순자. 영숙 씨는 순자 씨의 어깨를 흔들었다. 순자 씨는 의식이 없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다. 이런 큰일 났네. 영숙 씨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쓰러진 사람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내 위치가 어디신가요? 여기가 신월동 골목길인데. 영숙 씨는 당황해서 정확한 주소가 기억나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봤다. 표지판이 보였다. 신월로 23길이요. 전봇대 옆이에요. 환자분 상태는 어떠신가요? 의식이 없어요. 숨은 쉬는데 아주 약해요. 얼굴이 창백하고요. 알겠습니다. 구급차가 곧 출동합니다. 환자분을 안전한 자세로 눕히시고 기도를 확보해 주세요. 구토할 수 있으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네네. 영숙 씨는 지시에 따라 순자 씨를 안전한 자세로 눕혔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줬다. 보리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할머니를 지켰다. 보리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영숙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만약 보리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한산한 골목길에서 순자 언니는 발견되지 못했을지도 몰랐다. 시간이 지체됐다면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었다. 보리야, 고마워. 내가 언니 구했어. 보리는 영숙 씨를 올려다보며 낑낑거렸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의 손을 자신의 작은 발로 톡톡 쳤다. 일어나라고 눈 뜨라고 하는 것 같았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졌다. 영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조금만 기다려, 언니. 곧 도착해.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순자 씨에게 다가왔다.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들것으로 옮겼다. 영숙 씨는 상황을 설명했다. 제 친구예요. 여기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의식이 없어요. 혈압이 많이 낮네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네, 타세요. 영숙 씨가 구급차에 오르려는데 보리가 따라오려고 했다. 어머, 보리. 구급대원이 말했다. 죄송하지만 반려동물은. 제발요. 이 개가 주인을 구한 거예요. 이 개가 저를 데려온 거라고요. 구급대원들이 보리를 바라봤다. 보리는 간절한 눈빛으로 구급대원들을 올려다봤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허락하죠. 조용히 있어야 해요. 고마워요. 영숙 씨는 보리를 안고 구급차에 올랐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다. 사부 마이너스 작은 영웅. 구급차 안에서 보리는 영숙 씨의 품에 안겨 할머니를 바라봤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링거를 꽂고 심전도를 측정하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했다.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병원에 연락해서 준비시켜주세요. 무전기로 병원과 통신하는 소리가 들렸다. 긴박한 상황이었다. 영숙 씨는 보리를 꼭 안으며 기도했다. 제발 순자 언니가 무사하길. 병원에 도착했다.
순자 씨는 응급실로 곧바로 실려 들어갔다. 영숙 씨와 보리는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다. 보리는 영숙 씨의 무릎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응급실 문을 바라봤다. 보리야, 괜찮을 거야. 언니 강하신 분이야.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영숙 씨는 순자 씨의 딸에게 연락을 했다. 순자 씨의 딸은 서울에 살고 있었다. 놀라며 곧 도착하겠다고 했다. 드디어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친구예요.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심근경색이 맞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뻔했어요. 정말요? 아, 다행이다. 영숙 씨는 눈물을 흘렸다. 보리도 꼬리를 흔들며 안도하는 것 같았다. 누가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요. 이게가 저를 데려갔어요. 영숙 씨는 보리를 가리켰다.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걔가요? 네. 주인이 쓰러지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할 수 있었죠. 대단한 개네요. 정말 영리하군요. 의사는 보리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보리는 꼬리를 흔들었다. 환자분은 회복실에 계십니다. 의식이 돌아오면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면회할 수 있나요? 잠시 후에 가능합니다. 1시간 후 영숙 씨는 회복실로 안내받았다. 보리도 특별히 허락받아 함께 들어갔다. 침대에 누운 순자 씨가 보였다. 여러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언니. 영숙 씨가 조용히 말했다. 순자 씨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천천히 눈을 떴다. 영숙이? 언니. 정신 차렸어? 나. 무슨 일이? 심근경색이었어. 길에서 쓰러졌는데 보리가 날 찾아왔어. 보리 덕분에 살았어. 보리? 순자 씨는 고개를 돌려 보리를 봤다. 보리는 침대 옆에서 아빠를 들고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깨어난 걸 알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보리야.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숙 씨가 보리를 들어 올려 침대 가까이 가져갔다. 보리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할았다. 잘했어. 보리야. 할머니 구해줘서 고마워.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보리를 쓰다듬었다. 보리는 할머니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며칠 후 순자 씨는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겼다. 딸이 와서 간병을 했고 영숙 씨는 매일 병문안을 왔다. 보리는 병원에 매일 오지는 못했지만 면회 시간에 가끔 들어올 수 있었다. 엄마, 보리가 엄마를 구한 거예요? 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보리가 영숙이를 데려온 거야. 보리 아니었으면. 순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보리는 정말 똑똑한 개예요. 엄마 혼자 계시는데 보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 보리는 내 가족이야. 태어나는 날 순자 씨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로비로 내려왔다. 영숙 씨가 보리를 데리고 와 있었다. 보리는 할머니를 보자 신이 나서 뛰어왔다. 보리야. 할머니 왔어. 순자 씨는 보리를 안아 올렸다. 보리는 할머니의 얼굴을 하르며 기뻐했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집에 도착한 후 순자 씨는 의사의 지시대로 안정을 취했다. 보리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가 소파에 앉으면 옆에 앉고 할머니가 침대에 누우면 발치해서 지켰다. 보리야, 고마워. 할머니 살려줘서. 보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웃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서 보리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다. 주인을 구한 영웅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사진 속 보리는 카메라를 보며 혀를 내밀고 있었다. 순자 씨는 그 기사를 오려서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다. 우리 보리가 영웅이야. 이웃들도 보리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 보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영리하기도 하지. 순자 씨 복 받으셨어요. 이런 개를 키우시다니. 순자 씨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했다. 보리가 있어서, 보리가 자신을 구해줘서. 그날 밤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 보리를 안았다. 보리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보리야, 할머니가 너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 넌 할머니의 가족이고 친구고 생명의 은인이야. 할머니가 건강해져서 너랑 오래오래 함께 있을게. 약속할게. 보리는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할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창밖으로 가을 달빛이 들어왔다. 할머니와 보리를 비추며 축복하는 것 같았다. 두 친구는 서로를 지켜주며 함께 살아갈 것이다. 앞으로도 오랫동안.